안녕하세요. 2023년 입법고시 1문 최신 기출에 대한 설명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기출 강의를 우리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주변에 최근에 어떤 게 나왔느냐, 최근 주관식 시험을 보면 주관식 기출, 객관식 시험을 보면 객관식 기출, 이걸 살펴보는 것은 시험을 준비하는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신 기출은 남들이 다 봤는데 나만 안 보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이게 아주 가장 낭패입니다. 남들은 안 본 걸 내가 보아야 되겠다는 게 수험생의 기본 자세이기도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남들은 전부 다 봤는데 나만 안 보는 거. 그래서 남들이 본 사람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꼭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경 P는 갑의 필로폰 투약에 대한 제보에 따라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였다. 일단은 필로폰 투약이라든지 소변 감정과 관련해서는 이제 별도로 그런 목적을 기술을 해서 소변 감정용 이렇게 체열용 영장을 청구하기는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시험에서 실무가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좀 크게 해놨고 발부받아 집행을 했고, 주거지 수색을 통해서 마약 투약의 흔적이 있는 주사기를 일단 발견을 했고, 압수 목록도 교부했다. 압수 목록은 여기서 큰 쟁점으로 두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압수수색 영장에 근거해서 갑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를 위해서 소변 채취에 적합한 응급실이 있는 병원,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했지만 완강히 거부하고 자해도 했다. 경찰관 P는 갑의 자해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수갑을 채우고 응급실로 데려가 소변을 채취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제 첫 번째 부분. 갑은 자신의 마약 투약 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의심되는 A에게 지난번에 나를 무시하였는데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볼래 라고 하는 그런 문자를 보냈고, 4개월 동안 수차례 보냈고, 이렇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헌, 부호를 도달시키는 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이죠. 그래서 A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문자메시지 내용을 말했고, A의 고소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가만 쓸 때는 그냥 정보통신망법이라고 과감히 쓰면 됩니다. 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 문자메시지 사진, 그다음 갑이 A에게 전화했을 때 A의 동의를 얻어 A의 동생 B가 스피커 통화를 녹음한 것, 녹음 테이프 두 가지를 제출했는데, 2번은 동일 내용, A에게 전화를 걸어 문자 내용과 똑같이 말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를 무시했는데 가만두지 않겠다, 이판사판 둘 다 죽어볼래, 이런 표현을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소변 압수는 적법한가 라고 물어봤는데, 이 소변의 압수 7점밖에 주지를 않았네요. 우리가 압수하면은 허용 여부, 허용성, 그 다음에 필요한 영장, 그 다음에 병원 등으로 인치, 이런 논점들이 있는데 7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목차도 안 쓰고 쓰게 된다면은 여기에서 7점에서 이제 앞에 있는 걸 최대한 간략히 써요. 핵심은 이거예요. 병원으로 갈 것을 완강히 거부하고 자해를 했는데 이를 응급실로 데려간 거, 이에 대해서 219조가 준용하는 압수와 필요한 처분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포 구속영장이 없어도 인치가 가능하다, 이 얘기를 쓸 건데, 이 얘기를 쓰기 위해서 앞에서 이제 이게 쟁점이에요. 그럼 7점에서 3점 정도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는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인격권을 침해하지만 보필 중상이 있잖아요. 증거 보전의 필요성부터 채취의 필요성, 증거로서의 중요성, 채취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대체수단의 부존재를 요건으로 일단은 허용이 되고,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니까 이제 강제수사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강제수사로서 체뇨를 위해서 사전에 영장도 학설로 쓰지 않고 사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거나 체뇨 후 216조 사망에 따라서 사후영장을 발부, 감정처분 허가장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다, 이제 써놓고, 설문에서 이미 보니까 필로폰 투약 제보, 마약 흔적 주사기도 발견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은 바로 이 요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채취의 필요성, 그 다음에 증거로서의 중요성,
그러면 의사에 의한 의학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 바로 채취 방법의 상당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정도만 지적을 해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먼저 열어놓고요. 그 다음에 핵심적인 병원 등의 인체 압수와 필요한 처분으로 가능하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설문 2번에 보면 갑이 증거 1 및 증거 2에 대해서 부동의한 경우 증거 1 및 증거 2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 1은 문자 메시지 사진, 증거 2는 스피커폰으로 통화한 녹음 테이프를 법정에 제출했다. 이 부분은 바로 여기 똑같은 내용.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나를 무시했는데 구도를 한번 짜 보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해보는 게 증거 1은 사실 뭐가 있냐면은 일단은 어떤 협박 문자라고 해보겠습니다. 협박 문자. 그러면 이게 비진술 증거의 대체물인 사진이 되겠구나. 이게 첫 번째 하나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의미 내용이 아니라 이걸 문자를 보냈다는 것 자체, 이런 이와 같은 이제 문자를 보냈다는 것 자체가 정보통신망법, 정통망법 위반의 구성 요소가 돼버리죠. 이걸 보낸 것 자체가 범죄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존재 자체가 문제되는 비진술 증거의 대체물이다. 그 다음에 증거 2는 이와 동일한 내용, 동일 내용인데 이 동일 내용도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어떤 협박성 발언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의미 내용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된다. 얘는 녹음. 그래서 여기는 현장 녹음에 해당할 거예요. 아마 13점밖에 안 준 것은 간단하게 쓰라는 건데 우리 시험에서 이 정도는 15점 정도는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협박 문자 비진술 증거의 대체물인 사진에 해당하는데 이런 비진술 증거의 대체물의 사진과 관련해서는 무엇을 쓰느냐, 이 문자 내용이 진술이냐 비진술이냐, 표량 증거의 법칙, 전문 법칙이 적용되느냐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밑에는 현장 사진, 그 다음 밑으로 제3자가 바로 또 이게 더 큰 논점인 것 같아요. 뒤에서는 제3자가 일방의 동의 얻어 스피커폰으로 녹음한 거. 이게 이제 최근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제3자가 일방의 동의를 얻어 녹음을 한 건데 여기에서 옆에 동생이 녹음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스피커폰으로 녹음한 것은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는데요.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양자를 비교해 보니까 비진술 증거의 대체물인 사진, 협박성 발언은 현장 녹음에 해당한다. 이 부분을 합쳐서 설명하기 위해서 앞으로 좀 목차를 구성해서 좀 뽑아봤어요. 그래서 갑이 보낸 문자 및 행한 발언의 속성이라고 해서 전문법칙과 관련해서 어떤 전문 증거가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증거랑 공판정의 진술, 진술증거, 요중사실, 의미내용이 요중사실과 관계해서 정해져야 된다 했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이 부분 어떠한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해지는 거 바로 시작하면 돼요. 원진술의 의미내용이 요증사실이면 전문증거,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면 본래증거. 그래서 예컨대 명예훼손에서 명예훼손죄 발언을 들은 자의 증언 같은 경우는 뭐 이건 꼭 안 써줘도 괜찮고요. 이런 경우는 본래 증거이지 전문 증거가 아니다. 바로 진술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는 증거를 사진으로 보내면 비진술 증거의 대체물인 사진 혹은 현장 사진. 진술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는 녹음 테이프는 현장 녹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갑이 보낸 문자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 문자를 보냈으면 범죄, 보내지 않았으면 범죄가 아니다. 이게 협박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이 문자를 보냈어 안 보냈어? 범행 과정에서 문자를 보냈지. 이 문자가 없었으면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아니고 문자가 있기 때문에 정통망법 위반이다. 보냈냐 안 보냈냐 존재 자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진술 증거로서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서는 전문법칙 적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비진술 증거의 대체물인 사진에 해당한다 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비진술 증거의 대체물은 사진이고, 갑이 A에게 행한 발언도 진술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니까 이건 현장 녹음에 해당한다. 자, 여기서는 사실은 현장 녹음의 법리는 큰 점수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본으로서의 요건은 최대한 빨리 실질적 직접주의에서 발행된 촬영 증거의 법칙에 따라서 원본 존재, 존재했을 것, 원본 제출이 불능, 현저히 곤란, 정확히 전사했을 것이라는 요건이 전제돼야 된다. 이 정도만 딱 쓰고 넘어가고, 비진술 증거의 대체물인 사진과 전문법칙에 대해서 전문법칙이 과연 적용되느냐, 이와 관련해서 뭐 전형적인 서술이죠. 비진술 증거인 이상 전문법칙 적용 안 된다는 거. 조작 편집을 방지하기 위해서 315조 3호 유추적용설 전문법칙 유추설도 있는데, 판례 똑같은 거예요. 정보통신망 사건에서 육설이 담긴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본이 제출된 사안에서 문자 정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 될 뿐인 경우에는 전문법칙에 적용이 없다. 수단이 될 뿐인 경우, 여기를 수단이 될 뿐이고 진술에 가름하는 대체물이 아닌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좀 더 추가해 주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검토해서 뭐 이 부분을 그냥 판례에 맞추고 전문법칙 괜히 적용해서 고통받을 필요가 없어요. 촬영 증거의 법칙 하면 디지털 포렌식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작 편집이 충분히 통제가 된다. 이렇게 해놓고 원본이 비진술 증거인 이상 전문법칙은 적용이 없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시험의 검토는 우리가 사안 적용을 해가지고 뭐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좀 더 간략하게 갈 수 있는 것을 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A가 제출한 문자 메시지는 비진술 증거의 대체물에 해당을 해서 촬영 증거의 법칙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증거 이해에 대해서는 아마 출제자는 이제 현장 녹음에 대해서는 큰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배점이 높지 않은 걸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현장 녹음에 배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 시험에서는 조절이 돼요. 그래서 이른바 현장 녹음의 증거 능력과 관련해서 좀 최대한 간략히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해봤어요. 비진술 증거설, 진술 증거설도 대립되나. 현장 녹음은 진술의 존재 자체가 문제된다. 비진술 증거. 비진술 증거는 맞지만 조작 편집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검증조서에 준하여서 보자. 여기서 아예 그것도 뺐어요. 규칙 134조의 8도 아예 다 빼버렸어요.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다만 판례는 이삭기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서 녹음 파일에 남긴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진술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증명의 대상이 되면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비진술 증거서를 취하고 있고요. 자, 바로 중요한 거. 대화자 일방의 동의를 얻은 비밀 녹음이죠. 실무상으로는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 A가 직접 녹음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아무튼 문제에서 일방의 동의를 얻어 B가 동의를 한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 사실을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면은 일방의 동의가 있으면 통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있는데 검토했어요. 제3자는 대화 당사자 이외의 타인, 우리 법조문이 통비법 3조 1항이 타인 간에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과 타인 사이의 대화를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제3자가 대화 내용을 듣는 것은 비밀 침해다. 그래서 통비법 3조 1항 위반. 그래서 타조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판례도 같은 견지에서 똑같은 사안이에요. 제3자가 일방의 동의를 받아 스피커폰으로 통화 내용을 녹음한 사안에서 어떻게 이는 전화 상대방의 동의가 없던 이상 통비법 3조 1항 위반 4조에 따라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판시를. 우리가 대화자 일방의 동의를 얻어 제3자가 녹음한 경우인데 그냥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통비법 3조 1항 위반, 과거에 형사처벌된다는 판례도 있고 이제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판례로 이어가는데, 거기다가 똑같은 사안이 제3자가 스피커폰 둘이 대화하는 거 올려놓고 스피커폰으로 대화하고 이걸 옆에서 핸드폰으로 녹음을 했다. 이것도 똑같이 대화자
일방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이상 통비법 3조 1항 위반 전기통신 감청으로서 증거로 할 수 없다 이렇게 판시했으니까 이 판시가 더욱더 직접적이니까 과거 판시를 하더라도 0.5점 정도 차이밖에 안 나지만 조금 더 0.5점이라도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스피커폰을 통해 녹음한 거 통비법 위반으로 증거 능력이 없죠. 그래서 증거 1은 최량 증거의 법칙을 준수하면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될 수 있다. 전문 법칙 적용 안 하고. 그런데 이 부분은 증거 2는 통비법 위반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입법고시와 관련해서